이제 3페이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게 총 3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내일 해서 17페이지 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만 빠르게 잡고 어차피 외우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깐포도 통조림 등의 캔 제조 시 과즙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설탕 용액의 액즙에 첨가하는 물질은 구연산과 비타민. 자, 다음 문제. 우유의 균질화 정의와 목적 4가지를 쓰세요. 정의는 지방구에 충격을 가해서 크기를 작게 분쇄하는 작업으로 우유의 지방구에 물리적 충격 가하여 크기를 작게 분쇄하는 작업 정도로 키워드 잡겠습니다. 목적, 지방 분리 방지, 점도 상승, 지방구의 미세화, 소화 용이. 이거는 연결해서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쇄 작업이니까 지방 분리되는 걸 잘게 자름으로써 분리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점도 상승, 그리고 지방구의 미세화시키는 거, 그리고 소화가 용이하게 되는 거. 우유의 성분 중 카제인, 유지방, 유당은 각각 우유의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카제인은 콜로이드 상태, 유지방은 유화 상태, 유당은 분자 용액. 다음. 다음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우유의 구성요소 중 pH 4.6에 응고되는 것은 카제인, 그리고 유청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은 주로 유당으로 되어 있다. 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우유의 알코올 시험. 알코올의 탈수 작용으로 인해 산도가 높은 우유는 카제인이 응고된다. 카제인 언제 4.6. 밑에도 비슷한 문제. 탈지우에 산을 가하여 약 pH 4.6으로 조정하면 응고되는데, 이때 응고되는 주성분은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카제인. 이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유제품 한 가지. 단백질이 등잔점에서 용해도가 최저이므로 응고되는 건 카제인. 발효유, 치즈가 대표적인 유제품입니다. 치즈 스타터의 개념과 대표적인 스타터 유산균 2가지를 쓰세요. 개념에는 우유를 응고시키기 전에 적당한 산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증식된 미생물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난다 라고 적혀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우선 쉽게 외우기 위해 우유에 첨가되어 치즈의 맛과 질감, 외관을 만드는 균이라고 외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익숙해지면 위에 있는 조금 개념과 연결시켜서 외우도록 해볼 겁니다. 종류는 저는 한 2가지 정도 외우고 있어요. 불가리커스 해서 불가리스 생각하면서 외웠고, 카세인은 카제인 생각하면서 외웠어요.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이렇게 해서 외웠고, 3가지만 외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치즈 제조 시 가염하는 목적과 방법은 가염하는 목적, 풍미를 향상시키고 이상 발효를 방지하고 유청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축시키고 경화시킨다. 방법, 커드를 2시간, 자 키워드는 커드를 발효시킨 후 퇴적이 끝난 다음 다시 교반하여 약간 건조되면 식염을 2에서 3% 가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라고 외웠어요. 그 밑에 가당 연유에 당을 첨가하는 목적과 진공 농축하는 이유에 대해 쓰세요. 가당하는 이유, 점성 증가, 설탕 섞으면 뭔가 점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점성 증가, 단맛 부여, 또 보존성 증대. 진공 농축하는 이유는 비가열 처리. 로 영양성분 손실이 적음, 풍미 유지, 농축 속도 빠름, 위생적임. 그 다음 HLB 값. 오일인 워터, 수중 유적형이고 워터인 오일 해서 뒤에 게 더 많은 걸로 항상 저는 외워요. 그래서 기름에 인 워터니까 워터가 더 많지. 그러면 물에 기름이 조금 섞인 거, 그럼 우유 마요네즈라고 외웠고, 오일에 물이 조금 섞인 거는 버터 마가린 이렇게 외웠습니다. 수치는 3, 6, 8, 18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4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유중수적형 워터 인 오일 해서 WO 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오드가에 대한 건데 밑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정제 공정 중 탈검의 목적, 탈검. 검은 탈산 공정 중의 유지와 비누 용액의 유화작용. 저는 검은 유화작용으로 중성기름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제거. 이거는 여기에 뭐라고 외웠냐면 추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 다음 9번 문제 가볼게요. 유지 측정 요소인 TBA가는 무엇인가? 유지 1kg 중 산화 시 생성되는 말론알데하이드의 몰수로 유지의 3패를 측정하는 정도인데, 우선 말론알데히드 몰수 유지의 3패 측정.
그래서 개념적인 거는 유지 1kg 중 말론 알데히드의 몰수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유지가 생성하는 2차 산화물 중에서 2차 산화물이 말론 알데히드예요. 여기에 TBA 용액을 적정해서 가열을 하면 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색 정량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산패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TBA가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고 혹시나 구체적인 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아까 넘어간 문제를 보자면 요오드가의 정의에 대한 건데 이게 공전에 나와 있는 거라서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우선 지질 100g에 흡수되는 할로겐의 양을 요오드 그람수로 나타낸 거예요. 위에서 보면 지금 지질 100g이 흡수하는 요오드의 그람수 이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공전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는 게 주 목표니까 저희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100g에 흡수되는 할로겐의 양을 요오드의 그람수로 나타낸 것. 그래서 이 요오드가는 유지의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오드가가 높으면 불포화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불포화도가 높으면 융점이 낮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나온 게 퍼짐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오드가가 크다는 건 퍼짐성이 크다는 소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포화도가 높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냐면 융점은 반대로 낮아졌거든요. 융점이 낮다는 거는 예를 들면 100도씨에서 녹아야 되는 유지가 20도에도 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오드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녹는다는 거니까 퍼짐성이 크다는 소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을게요. 따라서 아까 문제에서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오드가가 높고 융점이 낮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연달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요오드가가 높다, 불포화도 높다, 융점 낮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 유지의 요오드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레이첼 마이실가는 버터 진입 판단. 비누학과는 불포화 지방산의 개수나 분자량을 측정하고 과산화물가는 초기 부패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지를 고온 가열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쓰세요. 물리적 현상은 점도가 높아지고 색이 탁해진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지방이 산화되고 이중결합인 시스형이 트랜스형으로 변한다. 조금 이것도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 그냥 시스가 트랜스형으로 변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두 부분 경화유를 만들 때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경화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수소 첨가로 경화하는 과정 중에 고온 및 촉매의 영향 하에서 생성된다고 하는데 키워드는 우선 고온 및 촉매, 영향 하에서 생성되는 거를 보고 경화한다는 게 수소를 계속 첨가한다는 건데 입체 구조거든요. 사실 그 지방이 이런 입체 구조가 같은 방향에 있냐 아니면 다른 방향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시스, 트랜스로 나뉘어요. 근데 수소가 첨가되면서 위에 첨가되기도 하고 아래도 이 입체 구조니까 이게 바뀌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놓은 것 같네요. 수소 첨가로 경화하는 과정 중에 고온 및 촉매의 영향 하에서 생성된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또 찾아봐야겠다. 혹시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바뀐 게 있으면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자, 2번. 품질 열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각 항목별로 쓰세요. 자, 튀김류의 회전 속도. 튀김류 빨리 바꿔주면 자주 한 마리 튀기고 한 마리 갈아주고 이러면 좋겠지. 튀김류를 한 번만 쓰고 버린 뒤 새 것으로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튀김 온도 관리는 180도, 200도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발연점이 높은 유지를 사용한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발연점이 높은 유지를 사용한다는 게.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 자, 헥산의 정의와 용도에 대해 쓰세요. 헥산은 석유 성분 중에서 N헥산 비점 부근, 헥산의 비점 부근에서 증류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추출 용도로 사용하고 식용 유지 제조할 때 유지 성분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정에는 꼭 없애줘야 하는 요소인데 딱히 적혀진 건 없네요. 식품 첨가물 공전상 헥산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쓰세요. 간략하게 추출 용제라고 썼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지 성분의 추출, 기능성 원료 추출 또는 분리에 사용되고 있는 헥산입니다. 속슬렛은 나중에 그냥 영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의 동질 다형, 버터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쓰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이.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걸로 이해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화학적으로 동일한 물질이 서로 다른, 이게 입체 구조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화학식,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없어. 그냥 내가 막 지어낸 거야. C2H5O2라고 적혀 있어도 이게 우리는 한 명일 것 같지만 되게 많은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름이 김민정인데 세상에 김민정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화학적으로 동일한 물질이 서로 다른 형태의 결정체를 형성하는 현상을 같은 동질 다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특성도 다르듯이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엄청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네의 녹는 점이나 뭐 이런 특성이 다 달라지는 거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게, 버터를 급격히 냉각시킬 때 제대로 재배치가 되지 않는데요. 녹아있는 거를 이제 다시 얼리는데, 그럼 걔네들이 다 각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재배치가 되지 않아서 융해점이 뭐 비슷하나 천천히 만약에 냉각시킬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천천히 냉각시킬 경우에는 비교적 재배치가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돼요. 그러면 융해점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만 그냥 외우면 될 것. 나는 그렇게만 할 거야. 자, 다음 문제. 우유의 품질 관리 시험법 중 포스페타제 검사의 목적과 원리를 쓰세요. 이 포스페타제 이거는 우유가 잘 살균되었나 여부, 형광펜 쓸 거야. 살균되었나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 포스페타제는 63도에서 65도씨에서 30분, 72도씨에서 75도씨에서 15에서 20초 가열로 완전 불활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포스페타제 잔류 여부로 살균 여부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어디 나와 있냐? 이제 밑으로 오면 우유의 살균 방법으로 나와서 살균이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 조건만으로도 포스페타제가 결국에 완전 불활성되므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살균 여부 검사에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저온 장시간 살균법은 63에서 65도에 30분, 72도 75도에 15초 20초, 130, 150에 0.5에서 5초. 시험법은 포스페타제 테스트. 그거랑 우유 신선도 판정 시험 중 산도 측정을 하는 이유. 우유는 처음 가지고 있는 산성물질과 세균에 의해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면, 이 산성물질과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면 젖산이 주로 나타나는데, 우유의 산도를 측정하면 우유의 신선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도가 만약에 젖산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어서 생성이 되니까, 만약에 산도가 이 산성인 정도가 완전 극산성이다, 약간 이러면 이 우유 좀 오래됐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선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 신선도 판정 시험 중 산도 측정을 하는 이유. 사카자키균의 영유아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쓰세요. 사카자키균은 유아한테서 나타나는데 사망률이 약 한 20에서 50%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뇌막염 또는 장염을 일으키며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겪을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해줘야 돼요. 이걸 예방하려면 70도 이상의 물로 분유를 탈 때, 이 조제 분유에서 나타나는데, 물로 조제하고 수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타자마자 바로 먹여야 되고, 젖병과 젖꼭지는 깨끗이 씻어서 살균해야 합니다.